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이슈 PD 최트로입니다. 역사적으로 레전드 선수들 간의 비교는 축구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마라도나, 펠레, 호나우두, 지단, 그리고 현대 축구의 신계 영역인 호날두, 메시, 최고의 수비수 라모스, 반다이크 등 세기의 선수들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더욱더 축구판의 재미를 키운과 동시에 이들 중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가를 평가하며 전 세계의 화두와 이슈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네 라이브에선 EPL 특급 윙어형 공격수이자 라이벌이죠. 손흥민과 마네의 진검승부를 통해서 누가 더 잘 나가는 EPL 특급 선수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흥민과 마네는 92년생 동갑내기로 EPL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최고의 윙어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두 선수는 비교 대상으로도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사실 올 시즌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보다는 사디오 마네의 우위를 점치는 전문가 및 대중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네 선수는 기존 시즌들에 비해 올 시즌 클롭 감독과의 불화 등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마네의 실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올 시즌 우리 슈퍼콘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말과는 다르게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월드 클래스 선수로 거듭나며 반전의 발판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올 시즌 스탯 비교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 선정 프리미어 파워 랭킹 4위를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총 37경기 출전하며 무려 17골을 기록했고 그 잘나가는 메뉴의 부패 선수에 이어 득점 순위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17골이 더욱 대단한 건 바로 무리뉴 감독이라는 최고의 수비형 전술 감독 밑에서 무려 17골이나 득점한 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 때문입니다. 무리뉴는 이기는 축구를 위해서 공격수의 수비 활동량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고 안정된 축구는 가능하지만 재밌고 시원시원한 공격 축구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케인 정도의 특급 공격수를 제외하고는 공격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경기 90분 내내 수비를 하면서 공격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일궈낸 소중한 17골이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아주 화끈하죠. 공격은 제발 공격만 잘하자, 서로 잘하는 걸 잘하자 이렇게 외치며 화끈한 스타일의 공격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이번 리버풀의 화려한 공격 전술 아래서 사디오 마네는 올 시즌 35경기 11골로 리그 득점 순위 1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클럽 감독의 리버풀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요? 스포츠에서 if라는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저 최트루는 감히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서 뛰었다면 살라와 함께 최소 25골까지 넣었을 것이라 자신하는 바입니다. 반면 지금 손흥민의 토트넘 자리에 사디오 마네가 뛰었다면 올 시즌 과연 17골이나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국뽕을 빼고서라도 상당히 합리적 결정에 이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올 시즌 도움 순위입니다. 득점 순위 4위 손흥민은 득점만 잘한 게 아니죠. 도움도 무려 10개의 도움으로 토트넘 구단 선수 최초로 2년 연속 텐텐 클럽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사디오 마네는 이번 시즌 35경기 8도움으로 손흥민 선수에 비해 저조한 도움 순위인 리그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스탯으로만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승리네요. 일단 한 시즌 10골 10도움 이상 달성은 유럽 리그를 통틀어도 한 시즌에 5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대기록입니다. 따라서 올 시즌 스탯은 우리 슈퍼콘 손흥민 선수의 대승. 다음은 선수 간 주특기 비교입니다. 리버풀에서 폭발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사디오 마네는 화려한 드리블이 주특기였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빠른 스프린트로 수비수의 뒷공간에서부터 오프사이드를 무너뜨리며 침투했고 정확한 결정력과 함께 골을 만들어내는 게 주특기인 선수죠. 그러나 현대 축구에서의 드리블러는 사실 과거 축구계에서 누렸던 영광에 비하면 조금은 빛이 바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리블러는 폼이 떨어지기 쉬울 뿐더러 상대 수비수들의 빡센 경제로 잦은 부상을 달고 다녀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리블로 이름 좀 날렸던 에단 아자르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리그 적응에 실패했고 찬밥 신세가 되고 있죠. 따라서 단 한 점으로도 승부의 판가름이 나는 EPL에서는 결국 골로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손흥민과 같은 런앤슈터 스타일의 선수가 상당한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골문 앞에서 최고의 피니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개인 주특기
부분에서 사디오 마네에 더욱더 앞서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양발 슈터로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특기 능력도 우리 손흥민 선수 승! 다음은 강팀과의 대결 시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리그 우승팀 맨시티 또는 유럽의 빅클럽 강호들과의 큰 경기에서는 컨디션 난조를 보일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물론 무리뉴 같은 수비 성향의 감독 전술에서 역습으로만 경기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마네 선수는 맨시티나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자주 위협적인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강팀이지만 상대 선수들을 가다놓고 후드러 패는 리버풀의 공격 특화 전술에서만큼은 최고로 특화된 선수가 바로 사디오 마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네는 여러 강팀과의 경기에서 특출난 창의성과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습니다. 사실 팀 에이스 선수는 약팀과의 경기에서 양악용 폭격기 스킬로 많은 골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승을 놓고 겨루는 중요한 토너먼트 등 큰 경기에서의 활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강팀과의 대결 시 퍼포먼스에선 사디오 마네가 승! 다음은 재미로 보는 검소한 부분 비교입니다. 손흥민의 연봉은 110억 원, 사디오 마네 또한 약 100억 원 수준으로 두 선수 모두 어마어마한 연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사디오 마네의 깨진 아이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봉 100억의 남자 사디오 마네가 깨진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디오 마네가 깨진 아이폰을 쓰는 모습에 팬들이 의아해하자 마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겐 페라리나 개인 전용기 등의 소유는 의미 없다. 그건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나는 이 돈을 경기장이나 학교를 지어서 돈 없는 친구들이 꿈을 꾸며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가난한 이웃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다. 허허. 사실 손흥민 선수도 아버지 손흥정 씨와 함께 춘천에 약 70억 원 규모의 유소년 축구 교실을 건설, 운영하며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디오 마네의 깨진 아이폰 감성을 손흥민 선수는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소함에선 사디오 마네 대승! 오늘 이렇게 손흥민, 사디오 마네 이 두 선수 EPL 최고 공격수들의 스탯 그리고 특장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앞으로도 EPL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유지하며 승승장구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슈가 있다면 지난 리버풀 시즌 경기 중 사디오 마네가 클럽 감독과 악수를 거부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방송되어 어쩌면 사디오 마네 선수는 내년 시즌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조금은 되는데요. 미리나 라이브에서 새로운 소식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나 라이브 이슈 담당 PD 최트루였습니다.